싫은 사람 무조건 피하면 인생이 편해질까요? 연락 끊고 마주치지 않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면 끝일까요?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한 사람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. 심지어 아무 상관없는 순간에도. 커피 마시다가 샤워하다가 잠들기 직전에 그 사람은 지금 당신 생각 안 합니다. 근데 당신은 그 사람 생각하고 있죠. 뭔가 잘못됐습니다.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면요. 당신에게 유독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. 말투가 거슬리거나 행동이 이해 안 되거나 존재 자체가 불편하거나 처음엔 참았습니다. 어른이니까 참아야지. 그러다 거리를 뒀습니다. 굳이 만날 필요 없잖아. 연락을 끊었습니다. 이제 안 봐도 돼.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. 드디어 해방이다.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 있을까요?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말투가 들립니다. 너 그것도 몰라? 아무 관계없는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. 그때 그 말은 진짜 아니었는데.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나한테 왜 그랬을까? 점심 먹다가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? 끊었는데도 계속 연결돼 있는 겁니다. 더 이상한 건 그 사람은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. 당신을 떠올리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고 그냥 자기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.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. 당신은 그 사람 때문에 지친 게 아닙니다. 당신의 반응 때문에 지친 겁니다.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당신 생각 안 합니다. 근데 당신은 하루에 10번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. 누가 더 손해일까요? 누가 더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요?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. 아몬드만 한 크기의 작은 구조물. 위치는 뇌에 깊숙한 곳. 역할은 위협 감지입니다. 경보장치죠. 이 편도체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분류합니다. 안전, 중립, 위협. 한번 위협으로 분류되면 그 사람은 특수 파일에 저장됩니다. 빨간색 폴더예요. 그리고 그 파일은 자주 열립니다. 왜냐하면 뇌는 위협을 잊지 않으려 하거든요. 생존 본능입니다. 선조들은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요. 저 사람은 위험해. 조심해야 해.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위험한 사람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실제로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,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, 이해 안 되는 사람. 이것도 편도체에겐 위협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. 피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. 왜냐하면 회피는 이건 정말 위험해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기 때문입니다. 뇌는 생각합니다. 이렇게까지 피한다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구나. 그래서 더 자주 경보를 울립니다. 당신이 그 사람을 피할 때마다 뇌는 그 사람의 중요도를 올립니다. 위험 순위 1순위로 격상시킵니다. 이제 그 사람은 당신 머릿속에서 실제보다 훨씬 큰 공간을 차지합니다. 실제로는 그냥 직장 동료인데 당신 머릿속에서는 인생 최대의 적이 됩니다.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인데 당신 머릿속에서는 매일 등장하는 주인공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뇌는 미래를 예측합니다. 이걸 예측 처리라고 부릅니다.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떡하지? 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? 이번엔 뭐라고 대꾸해야 하지?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시뮬레이션합니다. 머릿속에서 대화를 미리 나눠봅니다.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. 근데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합니다. 상상 속 갈등도 실제 갈등처럼 스트레스 반응을 만듭니다.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.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. 근육이 긴장합니다.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말이죠.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. 혼자서. 매일. 싫음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. 해석 중독입니다.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당신은 의미를 부여합니다. 나를 무시하는 거야. 일부러 그러는 거야. 저 사람은 원래 저래.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. 당신이 만든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그 사람이 복도에서 당신을 보고도 인사를 안 했습니다. 당신은 생각합니다. 나를 무시하네.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냥 생각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. 렌즈가 안 좋아서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. 집에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신은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.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. 문제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뇌가 그걸 사실로 저장한다는 겁니다.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. 한번 이 사람은 나쁘다 하고 결론 내리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증거가 됩니다. 웃어도 비웃는 거야. 안 웃어도 무시하는 거야. 친절하게 굴면 가식이야. 무관심하면 역시 날 싫어하는 거야. 이미 결론은 났으니까요. 당신은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. 검사처럼. 이 사람이 나쁘다는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. 그리고 당신은 계속 질문합니다. 왜 저럴까?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합니다. 답이 없거든요. 다른 사람 머릿속은 알 수 없으니까요. 답이 없는 질문을 반복하면 뇌는 계속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. 밤에 잠들기 전에도. 왜 그랬을까? 샤워하면서도. 진짜 이유가 뭘까? 출근길에도.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나? 당신은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. 루프에 갇힌 겁니다. 그 사람은 당신 머릿속 임차인이 됐습니다. 월세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그냥 당신 뇌의 최고급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3가지 방법 먼저 시도해보세요. 첫 번째,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반응을 늦추세요. 싫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억지로 없애려 하면 더 커집니다. 생각하지 말아야지. 이렇게 다짐할수록 더 생각나는 게 뇌의 특성입니다.
지금 흰곰을 떠올리지 마세요. 떠올렸죠? 그게 뇌입니다. 대신 이렇게 하세요. 그 사람 생각이 날 때 3초 기다리세요. 또 이 생각이네.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. 지금 내 편도체가 경보 울리는구나. 또 확증 편향 작동하네. 이 작은 강역이 중요합니다. 생각과 반응 사이의 틈을 만드는 거니까요. 감정은 오는데 당신이 거기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. 파도가 와도 배를 타고 있으면 됩니다. 물속으로 뛰어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해볼까요?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숫자를 세세요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말하세요. 이건 그냥 생각이야. 사실이 아니야. 이게 전부입니다. 감정을 막는 게 아니라 감정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. 두 번째, 관계에 기대를 거는 순간 시작되는 착각을 끊으세요. 당신이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, 그 사람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친절해야 한다, 예의 있어야 한다, 나를 존중해야 한다, 공정해야 한다, 이해해 줘야 한다.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.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. 기대는 당신 머릿속에만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모릅니다.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, 당신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, 그리고 솔직히 알아도 안 맞춰줍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인생 사니까요. 그러니 화낼 이유도 사라집니다. 기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애초에 걸지 않는 겁니다.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. 이 사람은 나와 다를 수도 있어. 이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. 이게 현실입니다. 받아들이면 덜 지칩니다. 세 번째, 끊지 말고 수위를 조절하세요. 완전히 끊는 건 극단입니다. 극단은 뇌를 더 긴장시킵니다. 이 사람은 절대 안 돼.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뇌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. 대신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세요. 2시간 대화 대신 10분, 매일 보는 대신 한 달에 한 번, 깊은 대화 대신 가벼운 인사, 단톡방에서 나가는 대신 알림만 끄기. 이건 도망이 아니라 관리입니다. 당신이 감당 가능한 선까지만 노출하는 겁니다. 그러면 뇌는 배웁니다. 이 사람을 만나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. 경보 수위가 내려갑니다. 처음엔 만날 때마다 긴장했는데 10번쯤 만나면 둔해집니다.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.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그냥 배경이 됩니다.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에너지도 안 듭니다. 그냥 있는 사람, 그게 목표입니다. 싫은 사람은 계속 생깁니다. 학교 다닐 때도 있었고 직장 들어와서도 있고 나이 들어서도 생길 겁니다. 인생이 길어지면 그런 사람도 늘어납니다.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흔들리는 건 선택입니다. 당신을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다.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입니다.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에 부여한 의미입니다.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. 생각을 방치하면 어디서든 따라옵니다. 집에서도, 회사에서도, 휴가 가서도 그 사람은 당신 옆에 없는데 당신 머릿속엔 있습니다. 그러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지?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실제 비중이 얼마나 되지?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멈추세요.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. 당신도 그 사람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요. 각자 자기 인생 삽니다. 당신이 그 사람 생각하는 동안 그 사람은 저녁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불공평하죠?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. 당신이 피하고 싶은 그 사람,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? 아니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준 자리가 너무 큰 걸까요? 답은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.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